예, 저도 아주 마음이 착잡합니다. 갑자기 또 그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 그 수사를 담당하려 했었던 검사들이 뭐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고 수사를 받을 것 같으니까 4명인가요? 동시에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든가 뭐 교체했던 그 사건도 떠오르고 그래서 좀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행태를 하는 거 봐서는 참 가슴이 좀 착잡합니다. 핸드폰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근거 자료도 되기 때문에 교체는 했다 하더라도 버리지는 않기를 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번 권유는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저희가 현안 질의를 오늘도 하고 있는데요.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 신호를 공직에 계신 분들이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민께 소상히 알려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믿음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려면 이 도대체 12월 3일 그날의 밤 그리고 그 전에 예비 음모 단계 또 이 1차 계엄이 비상계엄이 실패가 됐을 때 그 후에 또 다른 시도가 있었는지 등 전모를 알기를 원하시고요. 두 번째는 당연히 그런 전모가 밝혀지면 상응하는 처벌이 자연스럽게 정의롭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21세기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에 이런 비상계엄이 갑자기 야밤에 선포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? 잊혀진 내란, 잊혀진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했거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열망이 굉장히 지금 가슴속에 있을 겁니다. 이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오늘도 이 법사위에서 정말 최선봉에 있는 관계기관 책임자들께서 국민에게 어떤 안심을 드릴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좀 나오신 분들도 정말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법원행정처 사무처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. 뭐 1호 헌재 연구관이라고 하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께서도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중대성, 명백성의 측면에서 정말 거의 이 재판관 전원일치 만장으로 탄핵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밝히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런 의견까지 피력하셨다는데 그만큼 무겁게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. 그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장님 아무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텐데요. 수명 재판관으로 두 분, 이미선, 정영식 두 분이 선정된 것도 부인하시는 겁니까? 아니면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? 그거는 이미 공보관이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. 그럼 그건 오픈을 했고요. 수명 재판관, 즉 재판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조율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주심 재판관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, 그래서 거기에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됐다. 이거 자체가 왜 오픈이 안 되는 겁니까? 의원님, 떳떳하게 이걸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? 의원님, 지금 재판소에서는 주심 공표는 하지 않는 것을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. 그 이유는 지금 벌써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아까 말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 발의 피인데 그때는 강일원 주심이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생중계까지 하면서 강일원 주심이 당시에는 예리하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다가 질의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근데 왜 지금은 중대성과 명백성 면에서 훨씬 더 큰 윤석열 12.3 내란에 대해서는 중계도 거부하고 주심도 못 알아주겠다고 하고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금 SNS에서 돌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. 한번 보여주실까요? 관계도인데요. 보신 적 있습니까? 네,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요 사실은 다 맞죠?
그거 모르십니까? 지금 박선영 장관급 진실화위원장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도 하셨고요. 그다음에 보수의 아이콘이기도 하고,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집회에 또 나가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갉아먹는 기생충 정권이다라고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, 이런 위원장을 왜 탄핵 소추안 필요 하루 전에 장관으로 임명합니까?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예? 공익을 위해서 성남 FC 두산과의 어떤 공익적인 그 기부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범죄라고 하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렇게 괴롭히는데, 이거는 탄핵 표결을 바로 앞둔,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탄핵 심판이 진행된 걸 알면서 처형을 장관급으로 임명한다? 그러면 그 대상자가 되는, 로비의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되는 후보, 저희 재판관께서는 주심 자리에서는 스스로 물러나심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여기 민일령 전 대법관님도 계시지만, 한명수 전 총리 사건 정영식 재판관이 1심에서 29번 공판 절차 진행한 거, 항소심에서 3번 정도 증인신문 한 다음에 무죄를 유죄로 뒤엎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그게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, 민일령 대법관이 그때 유죄 취지에 의견을 낸 대법관 중에 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? 가족 카르텔 같잖아요. 이런 오해를 받는 분이 왜 주심의 자리에 있습니까? 그건 본인이 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. 저희가 지금 옆에 법원 행정처장님도 계시지만, 헌재도 재판관을 처장으로 해서 나오셔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는가, 그런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사무처장님은 재판관을 안 하니까 지금 와서 나는 모르겠다, 재판부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, 책임 있는 헌법재판관이 사무처장이 되었고,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솔직하게 무게 책임감 있게 답변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저도 짧게 질문하겠습니다.